갑오징어 좀 잡으려고 나왔고요. 제가 쭈꾸미 시즌이 도래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라인을 새로 감는 거. 라인을 먼저 감습니다. 라인을 새로 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라인 튼튼하다고 라인 비싼 거라고 몇 년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인 강도나 뭐 기타 라인 퀄리티만 생각하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출조가 많으시면 라인을 자주 바꾸시는 게 좋아요. 서해 기준으로 라인이 아주 길게 필요하진 않아요. 뭐 300m 라인을 샀다, 뭐 아니면 뭐 300m 좀 오바니까 150m 라인을 샀다. 저는 150m 라인을 다 감지 않습니다. 다 감지 않는 이유는 실제 쓰는 라인 구간은 한 50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출조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쓰고 라인을 새 거로 교체합니다. 그렇게 출조 횟수가 많지 않으신 분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라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걸 우선을 해요. 이거 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라인이 낡아서 라인이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해서 라인이 데미지를 입어서 보풀이 생겼을 때, 그러면 대부분 이거 끊어지면 큰 거 놓치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쭈꾸미 갑오징어에서 낚시해서 라인이 끊어져서 못 잡았다 놓쳤다라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문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문어도. 근데 왜 자꾸 라인을 바꾸느냐, 그 보풀 때문에 라인의 저항이 엄청 심해져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많이 없어져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감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저항이 많이 생겨서 그 저항 때문에 내가 아주 미세한 것들을 다 놓치고 가고요. 라인이 바닥에 닿는 시간도 느리고요.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나 이렇게 바닥감도 안 느껴지고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뽕돌을 무게를 높이게 되죠. 제가 0.85 라인을 써야 되는데 잘못해서 2호 정도 라인을, 뭐 요새 라인이 워낙 퀄리티가 좋게 나오니까 딱 봤을 때는 뭐 두께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였거든요. 호수가 라인 직경을 가지고 주로 호수를 나누는데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 호수 기준의 그 두께 대비의 강도, 이것 때문에 사실 라인 두께를 따지게 됐는데, 당연히 강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두 종류 낚시에서, 특히 서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서는 강도보다 두께에 따른 라인의 저항, 그리고 표면의 마찰력, 표면의 저항,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낡아서 보풀이 나 있는 라인을 쓰게 되면, 심하게는 내가 3호, 4호 라인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항감이 너무 크고요. 바닥감을 못 느낄 때도 있고요. 바닥감을 못 느낀다는 게, 평상시에 내가 원활하게 아주 경쾌하게 바닥을 느꼈었는데 그 느낌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바닥 닿는 시간이 막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라인의 수직과 라인이 이렇게 옆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얘기고요. 물과 배가 같이 흘러가더라도 라인은 계속 떨어지는데, 라인이 풀리는 속도가 평상시에 쭉 이렇게 떨어지면 라인 풀리는 속도가 빨리 풀릴 텐데, 라인이 덜 풀리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옆 사람과 엉킬 시간적인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엉킴도 좀 많고요. 대체적으로 뽕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옆에 사람 초보자분이 오셨을 때에 라인이 많이 엉키는 경우 가서 보면 어처구니 없게 라인이 3호, 4호가 감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럴 경우가 많아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 그거는 그분이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 낚싯대를 꾸며준 분이 그렇게 해줬겠죠. 범용성을 위해서 우럭낚시 갔다가 뭐 혹은 잘 끊어 먹으니까 좀 덜 끊어 먹게 좀 두꺼운 걸 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경우의 수는 많은데 그 라인의 두께 때문에 주변 분들하고도 엉키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는 중요치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적어진다는 거죠.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 강도가 좀 어느 정도 라인 강도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더라도 라인의 마찰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봉돌 무게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봉돌 무게를 줄이는 거는 봉돌 무게를 줄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봉돌 자체도 저항이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이 그거예요. 뽕돌의 무게를 줄이는 건 사실상 뽕돌의 크기를 줄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저항과 연관된 건데 그걸 줄이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라인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얇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85나 0.65 정도 쓰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너무 터무니없이 잘 끊어집니다. 그 터무니없이 잘 끊어지는 그 강도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내가 사용하는 애기의 바늘 기준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애기의 바늘이 굉장히 두껍고 강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두꺼운 라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문어낚시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애기를 하나 쓰고 바늘의 강도를 줄여서 바늘의 탄성이 좋은 띵 하고 뻗어지거나 띵 하고 피어졌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그런 바늘을 사용할 경우에 라인의 강도를 많이 낮출 수 있어요. 라인의 강도를 많이 낮춘다는 건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의 두께가 줄어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라인의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리스크가 생기는데 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손실률도 너무 많고 밑걸림 회피에 어느 경계선에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하로 강도가 떨어지면 조금만 걸려도 끊어지죠. 근데 그거는 잘 끊어먹고 안 끊어먹고에 대한 거는 경험에 의해서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끊어먹는 사람이 있고 끊어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많은 경험에 의한 해결책이 생깁니다. 그거는 오늘은 번외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서 라인의 강도를 낮은 아주 이런 얇은 라인을 쓰면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 대부분 이 중간이 끊어지진 않아요. 딱 매듭 부분에서 끊어지죠. 매듭 부분. 매듭 부분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저는 클린치 노트를 주로 쓰는데 돌에 묶는 매듭 방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좀 번거롭지만 클린치 노트의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다 더블 클린치 노트를 쓰게 되면 강도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블 클린치 노트에 대해서 요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자, 더블 클린치 노트 바늘의 라이너입니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 두 겹을 만드는 거죠. 우선
두 겹. 자, 두 겹. 두 겹을 만든 다음에 이걸 클린치 노트처럼 똑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 좀 너무 뻣뻣하고 좀 줄이 좀 짧아서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자, 더블 클린치 노트를 6번, 7번 정도 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다시 넣을 거예요. 여기다 다시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한번 뒤로 돌려서 넣습니다. 그러면 7번이 8번 되는 거예요. 8번이 9번 되고 9번이 10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넣고 뒤에서 넣으면 한 번이 더 꼬여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넣은 게 다시 여기로 나와서 접어 당기고 춤을 발라요. 그 다음에 쭉, 아이고,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자, 이게 더블 클린치 노트입니다. 자, 이게 두꺼워서 좀 완성도는 좀 뭐 이상하게 됐지만 아주 간조로운이, 원래는 간조로운이 됩니다. 쭉 펴지죠. 근데 여기에서 데미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부드럽게 잘, 그리고 춤을 잘 묻혀가지고, 침입니다. 침 잘 묻혀가지고 물을 묻히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더블 클린치 노트. 자, 클린치 노트는 다 아실 거예요. 자, 더블 클린치 노트는 두 겹으로 한다. 근데 쉽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클린치 노트는 한 겹이니까 그걸 두 겹으로 안 하고 한 겹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인아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했어요. 쭉 했는데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카메라 온도가 올라가고 자꾸 꺼져서 다시 합니다. 더블 클린치 노트는 두 번 끼는 거다. 이렇게 두 번 끼는 거다고. 클린치 노트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라인아이에 넣습니다. 넣고, 자, 하나, 간조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했어요. 그냥 안 꽂고 이렇게 안 꼽습니다. 이렇게 안 꼽고 한번 뒤로 해서 뒤로 이렇게 꼽습니다. 좀 귀찮긴 한데 나도 모르게 레드 한 번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다시 이 구멍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잡아 당겨서 정리 마무리. 요게 다들 아시는 클린치 노트입니다. 여기서 춤을 물을 발라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윳줄은 잘라주는 거죠. 클린치 노트를 두 번 접어서 하면 더블 클린치 노트다. 클린치 노트보다 더블 클린치 노트가 강도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밑걸림 회피에 아주 강하다는 거죠. 자, 왜 7번이냐? 라인의 두께에 따라 틀립니다. 라인이 두꺼울 경우에는 좀 덜 감아도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얇은 라인을 쓰기 때문에 0.65, 0.85 같은 라인은 한 3번, 4번 정도 감는다. 5번 이하로 감게 되면 쪼르륵 빠져요. 쑥 빠집니다. 그래서 꼭 6번, 7번 이상, 저는 7번 이상을 추천을 드려요. 7번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 버린 뽕돌 하실 때, 이 뽕돌을 묶을 때, 이 뽕돌을, 버린 뽕돌을 하실 때 3번이나 4번 정도 감으면 뽕돌만 똑 떨어집니다. 뽕돌만 쑥 빠져요. 내가 라인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매듭 방법으로 뽕돌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뽕돌, 버린 뽕돌 할 때 뽕돌을 묶는 도래를, 혹은 뽕돌에 묶을 때 클린치 노트를 3번, 많게는 4번, 안전하게 하려면 3번인데 조금 약하고 4번 정도 하면 그 뽕돌 묶은 부분만 쑥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버린 뽕돌도 만든다라는 거. 자, 이제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강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강도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매듭법으로
그냥 다들 편한 매듭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팔로마 매듭이 강하고 굉장히 쉽긴 한데 비교를 해보면 클린치 노트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거는 확실해요. 거기다 클린치 노트도 더블 클린치 노트보다는 확실히 강도가 떨어지고, 더블 클린치 노트가 강도가 훨씬 좋습니다. 복잡한 거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더블 클린치 노트만 써도 조금 귀찮지만 그것만 써도 내가 밑걸림 회피의 확률이 쭉 올라갑니다. 2배 이상, 2~3배 이상 쫙 올라가요. 그래서 애기의 바늘 하나 정도, 애기의, 저는 요 애기를 쓰는데 바늘이 되게 얇죠. 얇은 이유는 바늘의 예리함을 높이기 위해서 얇은 바늘을 씁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면 밑걸림 회피가 어렵다. 그래서 바늘 하나 죄송합니다. 뻗어질 수 있게, 그래서 바늘이 뻗어서 밑걸림 회피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 때문에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 약한 바늘을 썼을 때 너무 잘 떨어지지 않냐, 갑오징어가 더 떨어지지 않겠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챔질만 잘하면 이 바늘 끝에 걸려 있는 상태면 힘이 지렛대 원리로 해서 당기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 약한 바늘은 뻗어지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깊게 박히면 잘 안 뻗어집니다. 바늘 각도도 사실 중요해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빗각으로, 대각선으로 살짝 비스듬한 바늘이 좋지만, 강도를 올리려면 바늘을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면 그냥 우리가 비닐봉지 들은 것처럼 이 끝단에, 제대로 된 고리에 끝단 뿌리에 걸리면 강도가 몇 배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챔질이 제대로 해서 이 안에 쑥 깊숙하게 박히면 바늘 끝에서 버티는 힘보다는 훨씬 더 세진다라는 거죠. 지렛대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무게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배를 살짝 놀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갑오징어, 쭈꾸미 두 종류 낚시를 무게로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무게로 낚시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사실 무게는, 두 종류 낚시에서의 무게는 뽕돌이 침강하면서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여태까지 필요하고, 사실상 그 이후부터는 무게가 없는 게 좋습니다. 훨씬 유리해요. 들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 팁런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분들은 이 무게를 온전히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피로도라든지 그 뽕돌 무게와 다른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별개로 합니다. 별개로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원래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거는, 뽕돌이 들렸다고 하더라도 진짜 온전한 그 무게 빼고는, 요 휘어질 때, 휘어지면 이게 펴질려고 하잖아요.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요 탄성의 차이를 우리가 손에 들고 있으면, 얘가 손에 들고 있으면 휘어지면서 내가 버티잖아요. 그냥 안 버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버티잖아요. 이 버틸 때의 그 힘의 정도를 내가 여기서 느끼면서 무게도 느끼고, 그걸 내가 무게라고 환산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걸 달았을 때 더 휘어지는데,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뻑뻑 이렇게 펴지는 힘이죠. 힘. 밑으로 당겨지는 힘, 거꾸로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힘. 이 힘을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 힘을, 이 낚싯대의 탄성, 그게 우리 손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짝대기 같으면 탄성이 필요 없이 그냥
들어 올리는 요 거리만큼의 힘, 내가 이만큼 올렸는데 안 올라온다, 그럼 내가 100kg를 올렸다, 그래서 추의 무게가 100kg다 라고 하는 어떤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있을 때의 법칙이에요. 근데 물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속은 100kg의 추가 들어가면 100kg가 아니죠. 사람의 몸이, 제가 70kg인데 70kg의 무게가 이 대기 중에서는 온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내가 물 위에 둥둥둥 떠 있으면 중력에 내려가는 힘의 무게는 없어지죠. 사라지죠. 떠 있다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지 몰라도, 중층에 물 중간에 내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죠. 이 추의 무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체했을 때의 부력이라는 거와 밀도,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 추의 무게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추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는 그 무게에 집중하시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이 낚싯대의 탄성을 가지고 하는 이 탄성의 차이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뽕돌 무게가 바뀌어도 이 탄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걸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길게 갔는데 오늘의 본론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럼 무게로 느끼지 않고 뭐로 느끼냐?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자, 이 줄에 내가 이렇게 살짝 잡고 있으면 쓱 빠져나오죠. 근데 내가 꽉 잡고 있어, 그럼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져요. 이게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마찰력, 그리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반작용의 힘이에요. 이 힘을 뽕돌이 딱 들릴 때, 뽕돌이 들릴 때의 그 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로 쭈꾸미를 잡는다면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조법이 콩콩이 조법입니다. 콩콩콩 찍는 콩콩이 조법인데, 초보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로 갈수록 이거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뽕돌을 안 들고 뽕돌을 눕혔다가 세우면서 요 차이를 느끼고, 그리고 좀 더 가서는 도래를 요만큼의 도래를 들어 올리면서 느끼고, 자, 더 심화 과정으로 가면 도래도 바닥이 있고요. 라인을 땡땡하게 안 하고 라인 텐션을 뺍니다. 이렇게 라인 텐션을 뺐다가 쭉 당겨보면서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뽕돌이 안 움직이려고 하지만, 뽕돌을 안 움직이려고 하면서 당겨보면서 이걸 느껴보는 건데, 그렇다고 이 뽕돌이 바닥에 가만히 있진 않아요. 질질질질질질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이유는 라인이 20m 풀렸으면 20m의 라인이 물에 잡고 있는 힘이 이 뽕돌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돌을 못 들고 못 끌고 온다면, 지금 세팅이 그걸 못 끌고 올 정도로 그 뽕돌이 무게가 좀 더 나간다, 덜 끌려온다. 자, 이게 뽕돌의 무게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질질질질질 끌려오면서 나는 계속 텐션을 뺐다 가졌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느끼냐? 온전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다 움직이는, 제가 하는 낚시는 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당겨보면 날이 뜨거우니까
카메라가 꺼지네요. 결론입니다. 결론. 무게로 느끼지 않고 라인의 텐션을 딱 가져가면서, 안 딸려오는 게 라인의 저항 때문에 안 딸려오는 건 아니고 어디 걸린 것처럼 쭈꾸미가, 얘가 이렇게 있던 여기에 뽕돌과 채비가 있었는데 쭈꾸미가 달라붙으면서 뽕돌만 끌려오는 거하고 다르게 얘 때문에 안 끌려온다는 거죠. 물의 저항이 생겨서. 라인의 두께 얘기도 한 게, 라인의 저항을 우리가 느끼듯이 라인의 저항도 느끼는데 이 쭈꾸미의 저항을 못 느끼지 않잖아요.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딱 피는 순간 텐션을 가져갈 때 스르르 딸려오지 않고 살짝 걸린 느낌, 살짝 걸린 느낌. 그래도 뭐 걸린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모든 밑걸림을 쭈꾸미라고 생각을 하고 챔질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낚싯대의 텐션으로 그 파악을 하지만, 무게라는 걸 배제를 하게 되면, 무게라는 걸 빼게 되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명확하게. 아주 순수한, 내 순수한 채비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싹 당겼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것 같아. 걸린 것처럼, 하다못해 수초에 걸린 거, 아니면 뭔가에 걸린 것처럼 슬쩍 이건 걸린 거야 라는 느낌으로 살짝 확인할 때 느껴져요. 살짝. 그럼 바로 챔질하는 거예요. 제 낚시의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로드 텐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고 있어서, 뽕돌이 바닥에 떠서 들고 있어 갖고 무게가 얹어지면 쭉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사람들의 착각이죠. 쭈꾸미가 올라왔을 때 밑으로 누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갑오징어가 어려운 거예요. 갑오징어가 무게가 있어서 올라와서 쭉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의 대기 속에서, 물 밖에서 얘기고, 갑오징어는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있어도 아무것도 안 느껴질 정도로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쭈꾸미는 쭉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라인이 살짝 유지가 돼 있을 때 쭈꾸미가 와서 잡으면 쭉 하고 더 끌려가고 더 날아갑니다. 애기 두 개 다른 것처럼. 그 느낌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쭉 당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쭈꾸미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와서 쭉 밀으면 이렇게 물은 흘러가는데, 거꾸로 얘가 쭈꾸미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쭉 오다가 쭉 가벼워지겠죠. 아무것도 안 느껴지거나. 그래서 무게로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만 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무거운데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래서 갑오징어 초보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당겨보시는 분들은 무거워서 당겼다고 하지만 이게 당겨본 게 무게는 아니거든요. 저항을 느낀 거죠. 근데 그걸 무겁다고 표현한 거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계속 당겨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들고 낚시하는 팀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그것의 맹점이 제가 운영하는, 꾸준히 확인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못하다 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언급 안 할 거고, 당겨봤을 때 느껴지는 게 더 많다. 그래서 꼭 당겨봐라. 그리고 끌려오지 않는 거, 라인의 저항처럼 내가 뭔가를 여기다 기름칠을 하면 슥 이렇게 딸려오겠죠. 기름칠을 하면. 근데 어느 구간에 기름칠이 없어졌어요. 쭉 끌려오다가 멈칫 살짝씩 텐션을 가져서 당겨 봤을 때
당겨 봤을 때 멈칫 눈으로도 보이지만 내 손에서 벌써 느낀다는 거죠. 그게 제가 낚시하는 방식입니다. 뭐 들고 있을 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 확률적으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변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감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또 그게 일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눈으로 보는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먹힐 때는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당겨봐야 된다. 당겨봐야 돼. 당겨봤을 때 딱 텐션이 가져갈 때 안 당겨오면 요 텐션의 느낌이 틀려져요. 텐션이 쭉 텐션이 안 생기고 텐션이 흐리멍텅 할 때부터 벌써 얘가 따라오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텐션을 가져갈 때 안 딸려와요. 안 딸려오면 텐션이 좀 강하게 가져가지겠죠. 그러면 꼬무줄을 더 늘린 것처럼 꼬무줄이 흐물흐물 할 때는 안 맞는 느낌이 아니라 꼬무줄을 조금 더 당기면 쫀득하고 땡땡한 느낌이 나죠. 그게 제가 낚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쓰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써서 얘가 이 라인 전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라인 텐션이 이 정도만 돼도 슬슬슬슬 끌려오는 겁니다. 물이 밀어주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항이 더 생기면 내가 당겼을 때 텐션을 요 가져갈 때 요 작은 구간에 쭉 펴지면서 텐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는 다른 느낌, 더 쫀쫀하거나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뭐가 걸리네, 뭐가 걸쩍걸쩍하네 하는 느낌처럼. 그러면 바로 챔질합니다. 이게 제가 낚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 긴밀한 작은 텐션이 펴지는 구간이 작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텐션에다가 이 낚싯대의 부드러움까지 합하게 되면 요만큼의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내가 요만큼 휘어지거나 더 휘어질 수도 있고 요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이 약점이긴 한데 그 공간이 생김으로써 투명함을 더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이 빳빳한 낚싯대에서는 작은 구간에서 요 투명함을 찾다가 여기에서 투명함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연질대 낚싯대는 긴 구간에서 찾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 낚싯대의 차이는 저한테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런 많이 구부러지는 낚싯대가 피로도는 좀 덜 해요. 민첩함이나 긴밀성은 떨어지지만 조금 피로도는 덜하다는 거, 몸에도 무리가 덜 간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